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00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0-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0-2 신상목. 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일본과의 교육 창구였던 닝보였다. 일본에서 유입되는 은과 일본으로 향하는 강남의 물산은 물량면에서 여타 지역을 압도했고 중국, 일본, 유럽을 잇는 삼각무역의 승행으로 유럽 상선들까지 몰려들면서 닝보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최대의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청조정은 닝보의 독주와 강제우의 상대적 쇠락을 막기 위해 권룡제 연간인 1757년 모든 서양 선박의 기항을 광저우로 한정하는 상유 황제의 조치를 발령한다. 소위 일구통상조치이다. 중국 항구에서 무역정계 중개 등의 상행위와 더불어 통관, 관세 징수 등 국가사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업자를 행위라 한다. 광제우에는 명대 이래로 광주 13행이라 불리는 공행연합 13행은 관용적 표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의 행들이 있었다. 이 명칭이 서양의 칸톤 13 팩토리스로 알려진다. 행을 팩토리로 번역하게 된 것은 유럽인들이 13행 소유 건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광저우에 무역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완전한 한량지나 조차지는 아니었으나 광저우의 팩토리에는 유럽 상인들이 상주하면서 무역사무에 종사하고 대중국 통교회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 광저우는 18, 19세기 초반에 걸쳐 유럽인들을 비롯한 인도, 아랍 이국인들이 상주하고 대규모 화물선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국제도시가 되어 상업적으로 큰 활기를 띠면서 흥성하였다. 이 시기의 광저우는 현대인들이 방문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현대 홍콩을 연상시키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광저우를 비롯한 남중국 일대에서는 유럽인들과 2인 삼각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행상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신흥 세력으로 대도하였고 청조의 통제도 불구하고 무역항을 통해 유럽의 사상과 문물이 자연스럽게 중국 사회에 유입되었다. 남중국 해안과 벼우지역 일대는 섬유, 도자기, 차 등 수출 품목에 특화된 수공업 연관 산업이 발달하였고 그 대가로 유럽과 일본에서 유입되는 은이 넘쳐나면서 경제는 흥청거렸다. 베이징의 조정이나 내륙 거류민들은 여전히 중화사상에 젖어 유럽과의 무역을 오랑캐에 대한 시혜적 조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들 무역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한 중국인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나가사키 대지마. 일본은 나가사키의 인공섬 대지마를 만들어 네덜란드와 무역했다. 16세기 중반 유럽 세력과 최초로 조우한 일본은 누구보다 이 생면부지의 이방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였다. 포르투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1543년 다네가시마에 최초로 발을 내디딘 이래 일본처럼 교육의 물꼬가 순조롭게 트인 곳은 없었다.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그쳐온 인도,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적재적 환경 속에서 어렵사리 교육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포르투갈인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교육의 문을 열고 자신들을 대하는 일본은 신비하고도 특별한 존재였다. 에도 막부가 1634년 나카사키에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네덜란드 상관을 이전하고 세국정책의 기조하에 대지마를 유럽과의 교육창구로 열어두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지마에 설치된 상관이 팩토리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네덜란드인들로서는 격리된 협소한 장소에 팩토리를 두는 것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워낙 일본과의 교육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막대하였기에 거액의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대지마의 팩토리를 19세기 중반까지 유지하였다.
대지마라는 인공섬의 조성 경위도 흥미롭지만 사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들이 대지마 조성 이전에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쳐 당시 접근해 온 유럽인들에 대해 보인 인식과 태도였다. 히라도의 영주 마스라 다카노부, 포르투갈과 일본 사이에 가장 먼저 교육이 이루어진 곳은 히라도이다. 히라도의 영주 마스라 다카노부는 1550년 예수교 선교사 루이스 브로이스의 히라도 체제와 선교를 허용하는 대가로 포르투갈 상선의 입항을 유치한다. 마스라가 기대한 대로 포르투갈인들과의 무역은 히라도에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 포교로 인한 불교들과의 마찰로 교회가 불타고 거래 분쟁으로 포르투갈인들이 살상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포르투갈인들은 1562년 입항지를 인근 요코세우라로 옮겨버린다. 요코세우라의 영주였던 오무라 스미타다는 기독교 포교의 자유와 선교사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스스로 세례를 받아 일본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 기독교로 개종한 다이묘가 될 정도로 포르투갈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 기독교에 기이한 오무라는 완전히 종교에 심취하여 주위의 친지와 가신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무라의 독단적 행동은 곧 가신과 영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무라를 등진한 가신이 속출하고 요쿠세우라에 건립된 교회들이 습격을 받아 불타는 등 선교사와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포르투갈인들은 입항지를 후쿠다우라로 재차 이전한다. 1565년 10월 일본인과 유럽인들 간에 벌어진 사상 최초의 무력 분쟁으로 일컬어지는 후쿠다이라 전투가 발발한다. 후쿠다이라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포르투갈의 선박을 히라도의 영주 마스라 다카노부 휘하의 군대가 공격한 사건이다. 마스라는 포르투갈인들이 히라도의 무역을 거부하고 여전히 오무라의 영지인 후쿠다이라에 입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포르투갈의 쾌락선을 공격하는 보복에 나섰으나 압도적인 포르투갈의 화력 앞에 무릎을 꿇고 패퇴하고 만다. 유럽 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며 적대적 태도를 보인 곳은 많아도 자신들과 교역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격해온 지역은 일본밖에 없을 것이다. 1570년 오무라는 더욱 안전한 항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포르투갈인들에게 당시 조그만 어촌에 불과하던 나카사키를 제공하였다. 이후 나카사키는 유럽과 일본을 연결하는 접점이자 유럽의 문물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관문으로 일본 역사에 큰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무풍지대 조선, 천주교식을 거행하는 서양인 사제와 일본인들, 일본 다이묘들은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천주교를 수용했다. 전국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규슈 일대의 다이묘들은 군사적 경제적 힘을 기르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력적 환경하에서 눈앞에 나타난 포르투갈인들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세력을 결부시켜야 하는 보섭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이 여태국과 일본이 가장 대별되는 점이다. 다이묘 간의 기독교 개정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유럽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오다노 문화는 유럽 세력과의 통교와 신문물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려 한 대표적인 존재이다. 토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접어들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기독교 포교 세력을 추방하고 일본이 원하는 형태와 방식의 교주만을 남겨두려 하고 네덜란드가 그에 동의하면서 대지마에 팩토리가 설치되었다. 대지마가 위치한 나카사키는 유럽과의 문물 교류의 관문이자 난학의 중심지로서 200여 년 동안 일본이 세계를 바라다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선 땅에는 팩토리가 존재한 적이 없다. 벨테브레나 하멜 등 조난에 의해
표착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과 유럽의 본격적인 접촉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300년이나 늦은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벽돌이가 한국 역사 속에 자리할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제1차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에서 조선은 완전히 초연한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보다 유럽과의 접촉이 늦고 유럽 문명에 대한 노출 기간이 짧은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토록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한눈의 왕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넘보는 나라가 되었으니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